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인자라는 황각규 부회장님이 계셨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왜냐면은 지금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전격 퇴진을 하고 40년 롯데맨 생활을 이제 그만두셨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황각규 아저씨가 사실은 부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신동 회장님과 1990년부터 인연을 잇고 신의 오른팔로 불리웠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시게 됐을까? 얼마나 롯데가 어렵길래 그만두시게 됐을까가 요 한 10분에서 20분에 걸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롯데그룹 지분도를 보죠. 롯데그룹은 사실 간단하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미쳤거든요, 복잡함이. 그거부터 보여드릴까? 이거를 실제로 다 펼쳐놓으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기업이 좀 많이 간단해졌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거를 설명하려면 좀, 그래서 잡다한 거 빼고 큰 것만. 그래서 왜 너는 이걸 안 설명하냐?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거 설명하면은 오늘 밤새도 뭐 될까 말까 하고 얘기해도 헷갈리고 졸리고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지분 구조를 보면은 조금 옛날 거긴 해요. 그래서 많이 바뀌긴 할 텐데 맨 위에는 그 유명한 광윤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구조의 가장 위에 있는, 지금 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죠. 비밀스럽다고까지 표현할 정도의 지배구조 위에 지배구조 맨 위에는 광윤사가 있는데, 오늘은 광윤사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아래 1번 롯데홀딩스가 있고 그 아래 호텔롯데, 사실상 우리나라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가 호텔롯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롯데 지주가 있고요. 이 지주 회사를 통해서 쇼핑, 유통, 케미컬, 화학, 그 다음에 제거나 칠성 이런 게 있고, 여기 로직스라고 물류회사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룹의 큰 틀은 호텔 롯데가 사실상 지주회사를 담당하고 있고 화학과 쇼핑, 유통을 같이 하고 있다. 호텔 롯데 그러면은 롯데호텔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참고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유명한 사우론에 눈 달고 있는 게 여기 갖고 있죠.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럼 롯데그룹을 슬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요. 호텔 롯데는 지주 회사이기도 하지만 호텔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롯데월드를 운영하기도 하고 제2 롯데월드 타워도 갖고 있고, 롯데케미칼이 화학을 담당하고 롯데 제과나 칠성이 제과 쪽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쉽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91개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강 저 정도를 갖고 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회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캐시카우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롯데쇼핑이 사상 최악의 실적을 거뒀어요. 2분기 영업이익이 98.5%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14억. 사실상 손실이죠. 롯데쇼핑이 그럼 뭘로 이루어져 있냐? 다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주요 계열사만 보여주면 롯데쇼핑이 당연히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홈쇼핑, 하이마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어렵냐? 당연하겠지만 일단 롯데쇼핑 전체를 보면, 우리 하나투자증권 남상현 아저씨의 레포트를 가서 보세요.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 이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안 좋아요. 쇼핑이 어떻게 보면 그룹의 중심이거든. 2010년도 이후로 다 안 좋아요. 그럼 안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왜 안 좋냐? 일단 당연하겠지만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적자입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온라인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적자입니다. 지금 뭐 당연히 점유율도 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2010년도 이후로 한 번도 반등을 못하고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그럼 롯데백화점, 사실상 롯데쇼핑을 얼굴마담이죠. 롯데백화점은 어떻게 됐냐? 실적 감소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나마 돈을 벌긴 버는데 실적이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게다가 점유율도 내려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1위였는데 30%였는데 지금 쭉 내려가고 있고, 실적 자체가 좋지를 않고, 하나하나 보면은 롯데 하이마트 뭐 홈쇼핑이 선방했다 쭉 나오고, 롯데 시네마는 당연히 극장이니까 코로나로 완전히 날라갔고요. 하이마트와 홈쇼핑이 선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말 그대로 선방이지 당연히 영업이익 자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롯데쇼핑에 들어와 있는 회사 중에 영업이익이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편의점은 물론 더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쇼핑이 어떤 결정을 올해 초에 내렸었냐면은 롯데백화점과 마트 700개 중에 200개의 문을 닫았습니다. 30%를 날렸어요. 백화점이 무려 51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이 가장 많죠. 신세계나 뭐 이런 데들은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51개고 뭐 마트도 124개, 슈퍼도 400개가 넘는데 30%를 일단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롯데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커머스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사실상 대기업 중에서 가장 대응을 늦게 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쿠팡하고 마켓컬리 뭐 쭉 나오는데,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커머스의 공세에 그냥 가장 정통으로 얻어맞았는데, 이거 사실은 이마트도 마찬가지. 이마트도 작년에 창사적 적자가 나고 대형마트가 날아가고, 뭐 정용진 아저씨가 온라인 승부수를 냈다고 얘기했던 게 2019년입니다. 이때만 해도 야 이거 늦었지 않냐, 쓱닷컴 이제 나왔는데 2019년이야, 이것도 늦었다 그랬는데, 롯데는 이거 언제 나왔냐? 롯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2020년 올해입니다. 올해 시작했어요. 그 늦었다는 이마트보다도 1년이 더 늦었죠. 그나마 이마트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 쓱닷컴이 효자다, 50% 매출이 신장했다, 그래도 저게 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에 적자가 나왔고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고 주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라가냐 마냐 뭐 이런 상황인데 롯데는 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 아저씨가 야심작 롯데온 우리도 쓱닷컴이나 아니면 쿠팡처럼 롯데온을 출발해서 롯데 계열사들을 다 모아서 이커머스를 시작하겠다. 2020년 4월 27일. 너무 늦었어. 물론 너무 늦은 건 아니죠.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3년 뒤도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주요 경쟁사들 중에서는 가장 늦었죠. 게다가 유통 7개사 쇼핑몰을, 유통 회사가 워낙 많아요. 백화점, 마트, 슈퍼, 닷컴, 뭐 홈쇼핑, 하이마트 워낙 많은데 7개를 모아서 뭐를 한다 그랬는데, 그럼 계획은 어떻게 됐냐? 2023년 기준으로 20조를 하겠다. 쿠팡을 넘겠다는 거죠. 쿠팡이 18조니까 쿠팡을 넘겠다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뭐 4월 달에 생겨갖고 3개월 만에 뭐가 잘 되냐라고 얘기하면 좀 뭐 할 말은 없지만 7개사가 각자 노는 경향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7개사가 주문은 롯데온으로 받는데 배송은 각자 한다. 7개사가 동시에 하니까 뭔가 시너지를 만들 것 같으면서도 아직은 좀 힘들고 통합배송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남들은 저 통합배송 하나 하려고 돈을 엄청나게 부었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4월에 시작했으니까 아직 그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롯데에서 가장 핫하고 좀 뭔가 해줘야 된다는 회사가 듣도 보도 못한 롯데 글로벌 로지스입니다. 아마 롯데 유통 안에 있는 배송 물류를 담당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거죠. 너무 크고 너무 느려요. 현재까지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곳이 많긴 한데, 만약에 정말 이커머스에서 롯데온이 뭔가 혁신적인 성공을 못 이뤄난다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냐면, 2024년 이거 하나증권 레포트 가서 보세요. 롯데백화점 매출액 감소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가면 진짜 롯데 휘청이는 겁니다. 진짜 일로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 10%씩 가는 거잖아요. 거의 한 4, 5년에 걸쳐서. 지금 뭐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더 충격적으로 반토막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주지 못한다면, 이커머스나 저쪽 롯데온 이나 뭔가 혁신적인 뭐가 해주지 못하면 여긴데 여기래요. 이거 애널리스트의 의견이긴 한데 이거 반퉁이잖아요. 반퉁. 매출액이 반퉁. 야, 게다가 롯데백화점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때문에 롯데쇼핑이 실적 쇼크다 그러는데 신세계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있는데 왜 롯데백화점만 더 어렵냐.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명품 때문에 백화점이 다 죽어가다가 살아난 게 아니냐. 맞아요. 살아났는데 문제는 롯데백화점은 아까 전에 지점수가 몇 개였어요? 51개.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는 열 몇 개예요. 혼자 50개가 넘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50개가 넘는 것 중에서 명품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점포, 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프리미엄한 백화점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백화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죠. 압도적으로 많은 오프라인 매장인데, 이게 옛날에는 압도적인 파워였는데 이커머스가 들어오니까 압도적인 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는 짐이 됐어요. 신세계가 12개, 현대백화점이 15개 있는데 혼자 51개였어요. 그러니까 명품을 소화할 수 있는 게 10개라고 치면 나머지 41개가 휘청휘청 거는 거예요. 이 41개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압도적인 파워고 압도적인 어떤 힘이었는데 거꾸로 가는 거죠. 주요 명품 브랜드를 모두 입점하면 풀라인을 갖췄다. 풀라인을 갖춘 업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풀라인을 갖출 수 있는 업장은 몇 개가 안 되는 거죠. 신세계나 현대 같은 경우 매장 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풀라인 명품 브랜드를 모두 갖출 수 있었는데 롯데는 힘들죠. 51개여서 몇 개 나오지만은 사실상 나머지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백화점의 전체 성장률이 있는데 명품은 이렇게 성장하고 명품을 빼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품에 도움을 못 받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과, 또 롯데백화점이 롯데쇼핑 전체의 영업이익의 50%를 담당합니다. 만약에 저기가 날아가면 롯데쇼핑 전체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레포트 제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롯데쇼핑에 대해서 실적 쇼크다,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인구의 시기다. 지금 아무래도 이커머스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기존에 워낙에 많이 펼쳐놓은 오프라인 매장들을 뭔가 지금 구조조정하면서 새로움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도전에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게 롯데쇼핑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롯데는 쇼핑만 있는 게 아니라 롯데는 화학도 있습니다. 롯데케미컬. 요즘에 화학 기업들 엄청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LG화학, 뭐 삼성 SDI, SK브 이노베이션 다 주가가 막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거기에 끼지를 못했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3년 최저 실적.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어. 왜 그럴까? 롯데케미칼의 실적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2017년 이후로 뭐 그냥 쭉 지금 적자 전환이죠. 영업이익이 쭉, 매출액도 뭐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고. 왜 그럴까요?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당연히 이렇게 되고, 당연하겠지만 이쪽은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숟가락을 안 얹었죠. LG화학이 올라가는 게 화학자리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삼성 SDI가 올라가는 것도 배터리고, SK이노베이션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전기차 미래의 변화에 숟가락을 올렸느냐 안 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전통적인 화학을 추구했거든. 저쪽으로 전혀 못 간 거예요. 이제 와서 가려니까, 지금 가려니까 이거 쉽지 않죠.
지금 진입을 하긴 늦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직접적인 배터리 제조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쉽지 않죠. 이건 진짜 쉽지 않고 남들 십몇 년 한 거를 지금 처음부터 제조를 하기 쉽지 않고 그러면은 뭔가 M&A를 하던지 뭔가 사던지 그랬는데 얼마 전에 두산 솔루스 동박하는 데죠. 전지박 동박하는 데인데 이거 나왔을 때 응찰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아직 응찰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만 난무하고 있다. 어떻게든 배터리에 숟가락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배터리를 넘어서 이건 배터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전기차의 변화에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와서 뭘 하려니까 지금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나머지 그룹들은 화학 계열사들이 대부분 다 요즘에 자기들 본업보다 이런데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쪽에 요게 뭐가 뭐 하나 숟가락 올리면 다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 물론 비전 2030이라고 내긴 냈는데 비전도 지금 뭐 글로벌 랭킹 뭐 올리겠다 지금 뭐 순위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정통 화학 쪽이라 석유화 글로벌 톱 7 진입하겠다 그러는데 물론 비전대로 가기를 간절히 저도 뭐 기원 드리긴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저게 전통 석유화학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처럼 하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으로 왔잖아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게 정통 화학이 어려운 이유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2010년대 초반부터 셰일가스 혁명이 불어오는데 셰일가스 혁명이 불어오면 우리나라 석화는 이게 당연히 쉽지 않겠죠. 미국에서 거의 땅 파면 나오는 가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오일 수입하다가 그거 정제해갖고 판단 말이에요. 에틸렌 뭐 이렇게 해서 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땅 파서 지금 뭐 나오는 상황이니까 게다가 이게 미국 경제가 저것 때문에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세일발 화학혁명이다. 원료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전세계 화학공장에 몰려들고 있다. 그래서 내놓으라는 세계적 화학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가서 어차피 똑같은 원유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갖고 뭘 하는데 그럼 아예 롯데케미칼이 미국으로 뛰어 들어가서 여기서 머리 박치기 해서 애들이 이겨갖고 셰일가스에 정말 그게 되던가. 사실은 그럴 계획도 있긴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도 들어가긴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쉽지 않겠죠. 여기 뭐 자기가 안방인 애들이 있는데 쉽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미국 셰일 혁명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나프타 의존도가 2019년입니다. 석유화 오일을 갖고 와서 나프타를 만들어서 에틸렌을 만드는데 미국은 셰일가스로 하니까 가격 경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셰일 혁명 앞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화학이 어렵고 남들은 다 배터리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변화를 했는데 롯데케미칼은 지금까지는 그 뭐 변화에 전혀 뭐 올라타지 못했으니까 역시 조금 또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롯데를 보면은 롯데 칠성 칠성이지 칠성을 레포트 제목만 갖고 왔습니다. 주류 시장의 지배력 회복이 필요하다. 그 레포트 제목입니다. 부각되는 보유 부동산 가치. 아니 얼마나 쓸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메인 뭘 얘기하지 부각되는 보유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실제 사업이 얼마나 좀 쉽지 않나. 음료와 주류 사업 모두 2020년에 역성장.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 점유율 반등이 필요하다. 기준치를 하회할 2분기. 체질 개선의 과도기. 지금 클라우드나 뭐 처음처럼이 나와서 뭔가 좀 성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뭐 테슬라 뭐 이런 거에다가 그 테라 차 미스 이거 테슬라 저거 말고 진짜 차 말고 처음처럼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간 부분으로 음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주류에서는 완전히 밀리면서 역시 여기도 뭐 그렇게 분위기가 또 좋지 않고요. 또 우리 남성현 아저씨에 따르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롯데리아와 맘스터치 맥도날드가 또 뭔가 식자재에서 경쟁을 하는데 야 맘스터치가 미쳤네? 지금 저도 몰랐어요. 야 맘스터치 왜 이래? 맘스터치 맛있는 거 파나? 맥도날드는 그대로거든요. 롯데리아도 뭐 그냥 그래요. 근데 맘스터치는 이러고 있어요.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뭐 되게 잘 팔리는 모양입니다. 역시 이쪽도 경쟁에서 굉장히 치열하고 롯데제과의 주가도 당연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러면 호텔 롯데 마지막으로 나면 우리 롯데의 기대주 호텔 롯데가 있는데 국내 1위 호텔 사업자죠. 27개의 호텔이 있어요. 리조트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여러분 등골이 싸하지 않습니까? 호텔, 리조트 그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면세 사업이 80%를 차지해요. 뭐가 왔죠?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마지막에 남은 게 호텔 롯데였는데 뭐라고? 호텔을 27개, 리조트를 갖고 있고요. 롯데월드를 운영하고요.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면세가 83%예요. 매출액에.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뭐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야 83%를 차지하는 면세 사업이 지금 뭐 2020년 4월 달에 반토막이에요. 2분기엔 더 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게다가 이게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롯데 쇼핑이 롯데월드 타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거를 사실은 누가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죠. 롯데물산, 롯데호텔, 롯데쇼핑 갖고 있는데 롯데물산도 56%, 호텔 롯데가 31%에서 거의 80%가 들고 있으니까 롯데홀딩스가 일본 롯데홀딩스 여기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에 등록이 돼 있는 기업인데 얘네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56% 80% 다 치면은 사실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롯데월드타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말이 많죠. 게다가 여기 나오는 호텔 롯데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호텔 롯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긴 한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주주의 99%가 일본인입니다.
일본 자금이 들어와서 된 거죠. 이거는 일본 기업이고 호텔 롯데는 한국 기업이긴 한데 주주의 99%가 일본이니까 요걸 다 합치면은 사실상 롯데 월드타워의 돈은 일본에서 온 거긴 하죠. 우리나라 거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롯데그룹의 지분도를 잘 보면은 요 지분 구조 중에서 광윤사하고 일본 롯데홀딩스는 빼고요.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동빈 아저씨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코스피에다가 상장을 해서 한국 자본을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상장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하는 건데 왜 쉽지 않냐? 왜 쉽지 않을까요? 호텔 롯데를 상장을 해야 되는데 왜 쉽지 않을까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업 개요가요. 면세고요, 호텔이고요, 뭐 롯데월드고요, 리조트고요. 이런 게 있는데 뭐가 왔다고요? 코로나가 왔어요. 박살이 났거든요. 이게 지금 박살이 나서 지금 상장을 하면은 이걸 누가 돈을 쳐주겠어. 그러니까 지금 돈을 쳐주지를 못하니까 이거를 상장을 안 하자니 그렇고 또 상장을 하자니 지금 실적이 저렇고 지금 원하는 가격이 나올 리가 없죠. 나올 리가. 게다가 아까도 뭐 보여드렸지만은 롯데월드도 운영을 하는데요. 롯데월드 뭐 이런 리조트에도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엄청 줄었을 테니까 타격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있습니다. 우리 롯데월드가 2019년 10월에 발표한 게 있는데 아주 최고 떡밥이 있어요. 부산에다가 아시아 최초의 유럽형 테마파크 제2 롯데월드, 제3 롯데월드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짓습니다. 서울 롯데월드의 3배입니다. 요런 게 지어요. 자, 부산 분들이 가시면 되는데 아직 완성 안 됐죠. 한 2022년은 내에 완성될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이거 완성됐을 때 코로나 터졌으면 작살날 뻔했어요. 작살날 뻔했는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까지 말한 걸 다 정리해보면은 전 계열사의 실적이 부진하다. 그룹의 유통, 화학, 뭐 롯데호텔, 아니면 뭐 제과, 뭐 주류 다 부진해. 뭐 하나가 끌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이유가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변화에 올라타지 못했어요. 유통, 이커머스에서 밀리죠. 화학, 전기차 변화 못 올라탔죠. 호텔, 면세점, 뭐 코로나가 왔는데 대안이 없어요. 뭐 롯데월드, 뭐 제2롯데월드 뭐 그거 대 코로나 영향을 받았죠. 물론 운도 없었죠. 코로나가 와서 한 번에 날아간 거 있지만 뭐 변화에 올라탄 게 없고 지금이라도 올라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뭐 롯데 온도 만들었고 뭐 전기차가 배터리가 됐건 화학이 어떻게 됐건 뭔가 좀 변화에 올라타서 끌어올려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오프라인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응을 못했다. 오프라인 역할이 가장 컸을 때가 롯데그룹의 최전성기입니다. 가장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짐이 되는 순간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면은 창업 이래 최대 위기다. 아, 물론 롯데가 망할 일은 없겠죠. 현금 부자에다가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많은데 발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뭐 주가도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7조에서 8조가 줄었다고 하죠. 그럼 발전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위기다. 롯데 지주의 임원도 얘기하지만 롯데 창업 53년 역사에서 지금이 가장 큰 위기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아, 물론 이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가 망하냐? 그 제2 롯데월드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땅값이 2013년 기준으로 200배 어허 그렇다고 합니다. 롯데그룹의 부동산 자산이 뭐 예전 기준 2016년 기준으로 10조였는데 요즘에 부동산가 1년에 거의 20%씩 올랐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뭐 그럴 것 같긴 하고 오죽했으면은 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야 니들 하던 거 하지 말고 하는 걸 보니까 뭐 다들 좀 어렵고 뭐 거시기 하더만 그냥 롯데 리츠 그 땅 그거 리츠로 바꿔갖고 그거 상장해서 그 리츠로 한 다음에 거기서 받으면은 야 이거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배구조를 롯데 리츠를 중심으로 바꾸겠다. 부동산 회사가 되는 건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 자, 하여튼 뭐 롯데가 그동안은 부동산을 잘하기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가치가 옛날 기준으로 10조가 넘었으니까 뭐 이런 쪽으로 변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뭔가 변화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어려웠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변화에 올라타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너무 오프라인에 중점을 둔 어떤 사업 구조를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지 못했고 물론 그 많은 이유가 있죠. 지배구조의 다툼도 있었고 뭐 형제의 다툼 뭐 오너의 다툼 뭐 그런 게 있겠지만 다 떠나서 어쨌건 2020년 딱 올라섰는데 우리나라 모든 그룹 중에서 물론 두산도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가장 위기 가장 뭔가 해줘야 되는 위기에 처한 게 지금의 롯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